군산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짠 내를 품고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낡은 집들은 저마다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었지요. 그중 한 집,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안쪽에서 17살 수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쾅!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지요. 이 집안에 똑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김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항만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손은 가족을 지키는 대신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와 함께 폭력이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박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요. 25에 그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분노를, 무책임함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수지는 벽에 붙인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1990년 3월 10일. 봄이 왔다고 하지만 이 집엔 봄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나무는 활짝 피어나고 있었지만 수진의 마음엔 겨울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아버지의 눈길 한 번, 오빠의 헛웃음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지는 가만히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늦어서야 차가운 밥을 조금 삼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뭘까? 수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은 가족 이야기를 하며 웃곤 했어요. 주말에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는 얘기, 오빠가 치킨을 사줬다는 얘기. 수진에겐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따뜻함이 아니라 공포를 의미했어요. 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아지고 싶었어요. 투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그녀는 존재해야 했으니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감정한 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숨겨둔 공책이 있었어요. 파란 표지의 낡은 공책. 그녀는 그 안에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외칠 수 없는 고통을. 펜을 쥐고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내일은 어떨까?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수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은 계절을 바꿔가며 흘러갔지만 이 집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곧 나갈 것 같았어요.
수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지요.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의 집에서 곧 무언가가 깨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그녀를 삼킬지 아니면 해방시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빗소리만이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교복 치마가 조금씩 조여왔어요.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뭔가 달라진 자신의 몸을 바라봤지요. 어지러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병원에 가야 할까? 혼자 중얼거렸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였어요. 어머니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보건실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꾸 어지럽고 토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부터 그랬니? 한 달쯤요. 보건 선생님은 수진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 뭔가를 적어줬어요. 여기 가봐.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어. 쪽지에는 산부인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지요. 왜 산부인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지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엔 배가 부른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했지요. 임신 12주 정도네요. 의사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호자는요? 부모님이랑 같이 오지 그랬어요. 혼자 왔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17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웃고 걸어 다녔어요.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지요. 저녁 식탁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오빠 도연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공부는 하고 다니는 거냐? 네.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변해갔어요. 교복 치마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지요. 수진아, 너 살찐 거 아니야? 응, 요즘 많이 먹어서.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거짓말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배를 보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수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나와봐!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와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을 노려봤지요. 배가 왜 그래? 대답 안 해? 죄송해요. 죄송하긴! 누구 애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오빠 도연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만 봤습니다. 애 지워. 아버지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그게 너 살 길이야. 알았어? 대답 안 해! 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거라는 것을요.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저 뱃속의 작은 생명만이 자신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공책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렸지요. 도망쳐야 한다고. 이 집을 떠나야 한다. 6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빗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왔지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자퇴서를 낼 때 담임 선생님은 한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선생님. 하지만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교과서도 공책도 모두 두고 왔습니다. 집에선 아무도 수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였지만 수진의 그릇에는 건더기가 없었지요. 밥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화장실 앞에서였어요. 한쪽 입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지요. 뇌졸중입니다. 빨리 오길 잘하셨어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빠 도연은 매일 술을 마셨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는 수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원과 집을 오갔지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지요. 돈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깨물었어요. 비명을 참았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지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하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라는 뜻이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수진의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애는 없던 일로 해.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건 안 돼요. 너도 힘들고 애도 불쌍해. 보육원에 보내. 싫어요. 수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나갔지요. 그날 밤 오빠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수진의 방문을 열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오빠 나가줘. 뭐? 감히 나한테?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지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요. 이곳에 있으면 하람도 자신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사이 수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신분증. 그게 전부였어요. 하람을 포대기에 업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고요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첫 차가 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람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골목 입구의 미용실 원장 이은정 씨. 가끔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었지요. 거기라도 가보자. 버스가 왔습니다. 수지는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군산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멀어졌지요. 미용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계단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은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왜 여기? 은정 씨는 수진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아기를 보았어요. 들어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은정 씨는 물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은정 씨는 끝까지 들어줬어요. 여기 며칠 있어도 돼요? 그래. 일단 쉬어. 그날 밤 수지는 미용실 2층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하람은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지요. 은정 씨는 수진을 일주일 동안 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서울에 내 동생이 미용실을 해. 거기서 일 배워볼래? 서울이요? 응.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에 묶여. 새로 시작하려면 멀리 가야 해. 수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헤어샵 봄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람이랑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동생이 작은 방 하나 구해줄 거야. 일주일 후 수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람을 안고 창밖을 봤어요. 군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돌아보지 않기로 했지요. 서울은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수지는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지요. 미용실은 신림동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은정 씨의 동생 이은희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언니한테 들었어. 일 열심히 하면 돼. 어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고맙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날부터 수지는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수건을 빨고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갖다 드렸지요. 하람은 미용실 안쪽 작은 방에 두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울음소리가 들리면 달려갔어요. 젖을 먹이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기 키우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전 할 수 있어요. 수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람에게 젖을 먹였어요. 6시에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까지 청소를 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가 가위를 쥐어줬어요. 이제 커트 배워봐. 마네킹으로 연습해. 수지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하람이 잠든 후 마네킹 앞에 앉아 가위질을 했어요. 손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석 달째 첫 손님을 맡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젊은 친구가 해주네. 잘 부탁해요. 최선을 다할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머, 잘하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은 은희 씨가 빌려줬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돼.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냥 잘 살아. 그게 보답이야. 원룸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수진만의 공간이었어요. 하람과 단둘이 사는 집,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박현수 씨를 만났습니다. 은희 씨가 연결해줬어요. 한부모 지원금 신청 도와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죠. 수진 씨 같은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현수 씨는 서류를 챙겨줬습니다. 병원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람의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 씨, 현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람이 열이 났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괜찮아요. 감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람은 링거를 맞고 잠들었어요. 수지는 옆에 앉아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하지만 하람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꼭 쥔 채로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수지는 하람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기는 활짝 웃었지요. 하람아, 우리 잘하고 있지? 아기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직장인 여성분이었어요. 수진 씨가 해줘야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시죠? 얼굴에 쓰여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수진 씨 손길엔 따뜻함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여전히 어렸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은희 씨가 월급을 인상해 줬습니다. 실력도 늘었고 손님들이 수진이 잘한다고 하더라.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너 보면 대견해. 밤마다 수지는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하루의 기록이었어요. 하람의 성장도 적었습니다. 오늘 하람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 놀라서 소리쳤다. 손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했다. 기뻤다. 이제 두렵지 않다. 내일이 기대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수지는 하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을요. 우리 잘 될 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정말로요.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21살이 되었어요. 하람은 4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하고 뛰어다니고 웃는 아이로 자랐지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뭘 그렸는데? 엄마랑 나랑 꽃이랑. 하람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툰 선으로 그린 두 사람과 노란 꽃이었어요. 수지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미용실 일도 안정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실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았어요. 손님들이 수진을 찾았습니다. 은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내 가게 지점 내려고 하는데 내가 맡아볼래? 저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설렘도 있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새 가게는 마포구 작은 골목에 생겼습니다. 봄웨어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간판 밑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모든 이에게. 개업 첫날 은정 씨가 군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언니 아니었으면 전 여기 못 왔어요. 무슨 소리? 내가 해낸 거야.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하람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가게를 열었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 상담센터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극복한 상처라고. 할게요. 첫 강연은 떨렸습니다. 20명의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군산의 집 이야기를요.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날들을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도망치지 않고 일어서는 순간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다시 봄이 왔습니다. 수지는 하람과 함께 한강에 갔어요. 엄마, 나 행복해. 하람이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웃었어요. 저녁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약 없이 왔는데 머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들어오세요. 여성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괜찮아요.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그날 밤 수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울었고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이 나가고 수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람은 안쪽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수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간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하람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수지는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봄은 계속될 거예요. 수진의 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